한 커플이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성관계 도중에 창문을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일이죠.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이런 사건을 알아보고요. 모텔을 훔쳐본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숙박업소에 남녀가 들어가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닐까요? 무섭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텔 창문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엿보려고 했는데 그 남녀가 그냥 자더랍니다. 그래서 훔쳐보던 사람이 승질이 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YTN 2015년 9월 6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모텔방 엿보려다 실패, 홧김에 방화, 옥살이까지입니다. 31살 이모 씨는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2층에 있는 방에 창문 앞에 자리를 잡은 이 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서 남녀 투숙객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투숙객이 그냥 누워서 잠만 자자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침대 이불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연기와 불꽃에 놀란 투숙객이 잠에서 깨면서 불을 껐습니다. 자, 이 사건의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씨가 200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텔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에도 모텔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상습범이란 얘기죠.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처럼 사고도 쳐본 사람이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네요.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성관계 장면을 엿보려고 했다. 투숙객들이 관계를 안 하고 바로 자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재미있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자라면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17일자 강원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성관계 훔쳐보기 실형입니다.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모텔방에 침입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에게 징역 4월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 지역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죄명인지?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여보세요? 예. 모텔을 훔쳐보는 거는 불법인가요? 당연히 그게 불법이죠. 정당한 건 아니죠. 훔쳐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이 있고 형사상 불법이죠. 네네네. 훔쳐보는 것 자체는 민사상 불법이야. 근데 형사처벌이 되려면 네. 밖에서 내다본 것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취해서 모텔에 들어와서 출입구에 들어와서 만약에 몰래 한다면 주거 침입이 될 거고. 네. 창문을 열고 뭐 얼굴을 들여민다든지 신체 일부가 건물 내 들어와야 돼. 아, 침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민사상으로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냥 본 거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고 고의적으로 상시적으로 봤다는 불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겠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론은 숙박업소를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훔쳐본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현실적으로 모텔 객실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사례로 공중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욕탕을 훔쳐보다 적발이 되더라도 훔쳐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여자 혼자 사는 반지 합방을 훔쳐보던 사람이 잡혔는데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숙박업소를 훔쳐봐서 처벌이 된 게 아니라 숙박업소 객실에 방화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숙박업소 객실에 침입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실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황당하고 어이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법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허점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법에 허점이 있다면 뭐가 허점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이 보완될 때까지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